본인 스스로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외국 자본과 외국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K-팝이 세계적 콘텐츠가 되었다는 정말 명확한 증거죠. 이 신비감과 익숙함이 적절히 뒤섞인 시공간이 지금 한국이 되고 있어요. 적당한 신비감을 가진 시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가 국뽕의 전투화라는 주제와 어떻게 맞물린다고 보시나요? 국뽕의 전투화가 아니라 세계화죠. 왜 세계화냐 하면 외국 자본과 외국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 정부의 오더를 받아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것은 K-팝이 세계적 콘텐츠가 되었다는 정말 명확한 증거죠. 비록 한국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긴 했지만 주도한 것은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인 감독인 메이 강이 한국계 미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인이죠. K-팝을 외국인들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K-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도 뛰어들었다.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 주요 열강에 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생각나시죠? 왜 겨울왕국 얘기를 제가 꺼냈냐 하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제2의 겨울왕국이라는 소리를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왕국은 잠정적 배경이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와 한국이 의외로 지금 비슷한 공간이 됐어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편성과 신비성의 기묘한 조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디즈니 동화 애니메이션이 전통적으로 배경으로 잘 삼았던 곳은 원래 중세 유럽이죠. 같은 서양 문화권이고요. 미국의 문명이 잉태된 곳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폭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이에요. 그러면서 현대 미국과 다른 점이 있죠. 아파트가 아니라 중세의 성이 있고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신비감을 미국과 현대 미국과 다른 신비감을 적절히 섞을 수 있는 시공간이 중세 유럽인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비슷한 이 신비감과 익숙함이 적절히 뒤섞인 시공간이 지금 한국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 지하철이 다니고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같은 현대 문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공간이에요. 동시에 무당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까치가 있고 유교적 예의 범절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없는 적당한 신비감을 가진 시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겨울왕국의 노르웨이처럼 잘 한마디로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왜 하필 K-팝 아이돌을 사냥꾼으로 설정했을까요? 악을 물리친다는 설정은 히어로물에서 워낙 흔하고요. 선악의 개념을 배우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유용한 콘텐츠예요. 우리는 성장기 때 어느 시점에서 선악의 기계적인 이분법을 우리는 훈육받아야 돼요. 그 훈육받은 결과를 신나는 콘텐츠로 다시 복습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봐온 그 수많은 지구를 지키고 악당과 싸우는 주인공들이거든요. 번개맨처럼 지구가 아니라 골목을 지켜도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K-팝 데몬 헌터스도 답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작품 속 악마는 단순한 괴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 없고요. 단순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서양적 괴물이에요. 선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분류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려고 하는 대립항이며 어둠의 세계의 주민이 있고 그 주민들을 통치하는 보스에 해당하는 악당이 있다. 이건 서양적인 이블 혹은 사탄이라고 하죠. 정작 우리나라의 무속과 정신세계는 선악의 필드를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지 않아요. 무당은 한을 풀어주지 선을 대변해 악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판에 악령을 초대해서 악령이 된 이유를 듣고 이 영혼이 악령이 된 악귀가 된 원인을 제거해주고 구천을 떠돌던 이 원혼을 저승에 평화롭게 보내는 게 무당의 일이죠.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죠. 자, 진우가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죄와 죄책감에 의해서 영혼이 귀마에 소유되고 이거 영어로 포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채 악령에 사역하는 사형마가 된다는 개념은 매우 서양적이죠. 한국 무속적이지가 전혀 않죠. 철저하게 서양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보면 신선하고 개성적인 한국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서구적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세계적인 성공의 원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족하거나 나쁘게 보일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국가의 문화가 세계적인 유행을 타는 과정에서 당연히 본질보다는 이 피상적인 소재가 먼저 소개되고 먼저 소비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그 다음에 본질까지 이해하려고 외국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서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막 너무 가슴이 설렐 필요도 없고 너무 우리가 자학적으로 이거 그래봐야 서양 이야기잖아 라고 일부러 우리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요.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와 전투 장면이 국뽕을 자극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그야 간단하죠.
기깔나게 그리고 찍었으니까. 그런데요, 팬들이 우러러보는 세계적인 케이팝 아이돌이라고 하는 설정은 디즈니 프린세스와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들 혹은 그냥 아이들의 허영심을 매우 자극하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내가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걸 보면 엄청난 허영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허영심이 나쁜 건가요? 저는 전통적인 디즈니 프린세스가 하는 역할이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주가 목숨 걸고 구이죽으로 결심할 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그 자체로 나쁜 건가요? 허영심이 나쁘다는 건 배고픔이 나쁘다는 것과 비슷한 이상한 말이에요. 사람이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좋은 걸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게 하는 그 원초적 본능은 있어야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타고나는 겁니다. 없으면 오히려 문제죠. 자기의 허영심을 절제하고 성찰하는 건요, 어른이 되어서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성장과 발전에는 순서가 있다고 저는 믿는 편이에요. 허영심을 절제하고 성찰하는 건 어른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 허영심이 비록 자극되더라도 자기 안에 허영심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건 아이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디즈니 프린세스는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교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랫동안 정통적인 성 역할을 해체하는 교육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론의 영향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청소년 어느 시기 혹은 어른이 돼서 의문을 제기하고 혹은 나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냥이라는 행위는 문화적 저항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문화적 저항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제 수능적이죠. 악을 사냥하는데 선과 악을 정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고 사회 체제잖아요. 교육은 필수적이죠. 그런데 교육은 내가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어른들한테 혼나가면서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내가 놀고 싶어도 못 놀고 친구를 때리면 못 써, 이렇게 선악의 개념을 억지로 배워야 되고, 교육은 억압적인 거예요. 교육은 그 자체로 억압이에요. 그럼 억압이기 때문에 나쁜 건가요? 교육과 훈육은 그 자체로 억압적이고 억압이고 체제 수능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억압이 있고 나쁜 억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저항만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억압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어른이 되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역시 어른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오히려 어른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악당과 싸우는 영웅을 모방하고요, 좋아하려고 해요. 저항과 해체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저항, 해체할 수 있어요. 필요한 저항과 해체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서 먼저 쌓아야 부술 수 있어요. 기성세대의 역할은 쌓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도록 먼저 쌓아주는 게 기성세대의 역할입니다. 지금 PC에 기반한 교육은 쌓아주는 과정을 생략하고 애들을 부숴주면서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러다 큰일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의 편이 되어 악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장쾌한 어떤 싸움, 도전, 액션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매우 건전한 체제 수능이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만약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국에서 제작하고 한국인들이 만들었으면 속된 말로 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케이팝 스타인 한국인이 세상을 구해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다, 그 완전 국뽕에 취해서 한다, 이상한 작품이 나왔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세계인들,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민망하지 않게 좀 적당히 수위 조절해야지 라고 어느 쪽 국뽕에 젖어서 했든 그 반대 포지션에서 했든 우리가 했으면 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외국인이 해버리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너무나 깔끔하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디즈니가 수십 년 세월 동안 수립한 공식을 그대로 뼈대로 삼아가지고 오직 배경 소재, 새로운 음악 장르와 같은 신선한 살을 입힌 것이 성공했어요. 뼈대는 디즈니가 수립한 디즈니 공식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입힌 살은 한국적인 새로운 소재라는 거죠. 케이팝 포함해서. 저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재밌어서 2번이나 봤는데 정말 노래의 가지수, 러닝타임, 노래가 나오는 순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 Who am I song 다음에 What I want song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욕망해. 이거 디즈니가 수립한 공식이에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대로 합니다. How It's Done 다음에 골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디즈니 음악에서는 주제가가 되는 노래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후반부에 가서 그 리프레자라고 하는데 그 골든이 한 번 더 반복되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했어요. 런닝 타임마저 모범적인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힌 살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뮤지컬 장르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보기 좀 불편했던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뮤지컬 장르는 직접 뮤지컬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렇고 직접 뮤지컬 무대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봐도 그렇고 뭔가 유쾌하지 않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뮤지컬 음악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을 K-팝으로 하니까 K-팝이 가장 컨템퍼러리한 동시대적인 음악이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을 지킬 건 지키고 새로운 변화를 줄 건 주고 이 뼈와 살의 적절한 조합, 이게 또 세계적인 성공의 이유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는 이게 K-팝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마이너 장르고 우리는 이 영화를 제작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이너한 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종과 성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런 압력이 없죠. 디즈니는 최근에 10년 가까이 이 PC에 매몰된 캐릭터 배치로 꾸준히 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전까지 디즈니가 잘했거든요. 잘생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프린스, 프린세스로 묶어서 잘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린 다 동아시아인 한국인이니까 루미와 진우가 대놓고 예뻐도 되는 거예요. PC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세계관에서 대놓고 훌륭한 외모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꽁냥거리다가 갈등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프린세스인 여자 주인공을 구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아, 디즈니 그대로죠. 디즈니에서 가져올 걸 다 가져오고 디즈니가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했어요. K-팝 데모넌터스가. 플러스 가장 동시대적인 K-팝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 이런 것들이 만나서 세계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라는 이런 책들을 쓰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애국자인 줄은 몰랐는데 지금도 제가 애국자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국은 이런 거예요. 결국 한국인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또 매우 불안하기도 합니다. 인구절벽, 부동산, 경제난, 자영업자들의 몰락, 그리고 중국이 드러내고 있는 그 강대한 그 비열한 욕망과 또한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우경화라든지 미국의 고립주의, 우리가 여기까지 어찌어찌 왔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기반이 사실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선진국으로서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성공은 했다면 이제는 다시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위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됐든 IMF와 같은 위기가 됐든 그 두 가지 이상의 위기가 합쳐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별 간에, 세대 간에, 좌우 간에, 지역 간에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증오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의 탄생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